초등학교 1학년 딸 키 성장을 위한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어떤 것들을 그럼 좀 챙겨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잠이에요. 10시에 자야 돼요. 10시에 자려면 우선은 9시에 모든 일과가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행히 그거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텐데. 9시에 모든 일과 끝나고 10시에 자려면 바쁘죠. 그쵸. 아무래도 되게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유독 저희 집이 좀 일찍 재우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집들은 다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막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요? 어쩜 그렇게 빨리 재워? 근데 빨리 일어나지 않아, 그만큼? 초등학교 1학년이면 9시 이전에 모든 일과가 끝나고 그 잘 준비를 시작해서 10시 전에는 잠자리 드는 게 좋죠. 근데 그 시간 지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아이들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모든 일과를 9시에 끝내려니까 끝날 수 있는 일과만 만드는 거예요. 학원 시간도 좀 앞당겨서 일찍 끝나게 하고 모든 뭐 이제 아이들 숙제도 해야 되니까 숙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과를 짜는 거죠. 학원 시간도 좀 일찍 끝나는 거, 그 아이가 자기 시간을 갖도록 한두 시간 배려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못 하시죠. 힘들어 하시죠, 요즘에. 그쵸. 이미 다른 아이들 하는 거 다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학원 갔다 오면 9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진료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고. 뭐 학원이 8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9시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10시 전에 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7시 이후에 끝나는 학원은 보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다 그 전에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 전에 9시까지 모든 일과 끝나고 이제 잘 준비하고 무조건 10시에 잘 수 있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이기 때문에. 물론 키 성장도 중요한데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달 상태를 보면 수면이 중요하거든요.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일찍 어떻게 재우냐, 학원 안 보내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다니는데 왜 유독 당신만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가장 중요한 건 잠이에요. 10시 이전에 잠들 수 있도록 해주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실 팁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요즘 아이들 뭐 비슷한 상황인데 학원 뭐 학교 가죠. 갔다 와서 학원 공부하죠. 또 집에 오면 숙제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줄넘기도 못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 핑계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또 안 움직이려고 하고. 또 요즘 아이들 재밌는 거 많잖아요. 핸드폰, 태블릿 이런 거 보면서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키 성장을 위해서는 꼭 운동을 시켜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키가 잘 안 큰다. 항상 운동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 거고, 키 크는데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같으면요,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은 없어요. 무조건 다 도움이 돼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태권도 다 도움이 돼요.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조금 더 크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우선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포커스를 맞추면 뭐든지 다 좀 도움이 된다. 일단 움직이게 계속 만드는 게 네, 큰 맞아요. 목표네요.
아무래도 아이 키울 때 음식 먹이는 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팁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5가지 팁 중에 지금 수면과 운동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근육, 신경계 모든 조직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 성장기에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고단백 음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루 계란 2개씩 먹고 고기 먹고 두부, 콩나물 이런 콩제품 먹고 하면 자칫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단백질은 좋은 음식이에요.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너무 많이 먹게 하지는 마셔라. 그리고 단백질 섭취할 때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채소를 꼭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채소를 꼭 같이 먹게 해준다. 이 2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같으면 보통 한 25kg에서 30kg까지는 아니고 한 25kg 전후 체중일 건데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아이가 25kg다. 그러면 하루 25g 정도의 단백질을 계산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소고기 100g에는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하나에는 6g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은 계란 하나하고 소고기 100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계란 하나만 먹어요? 2개도 먹죠? 뭐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하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두부, 콩나물 이런 것도 먹잖아요. 그리고 소고기 100g만 먹나요? 100g 하면 양이 안 차요. 요만큼밖에 안 돼서 한 150g 정도까지 먹고 고기 좋아하는 애들은 200g도 먹거든요. 그러면 그 한 끼 식사로 며칠 필요한 단백질이 다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백질을 이렇게 과잉 섭취하는 습관을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죠. 이런 습관 때문에 비만이 돼요. 1학년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 요즘에 그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에 사춘기 시작된 애들 꽤 있거든요. 근데 뭐 보통 부모님들 그렇게 빨라? 이렇게 놀라시는데 맞아요. 현실이 그래요. 빨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자아이들 체중 30kg가 넘어가면 사춘기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거는 이제 학년에 관계없이 그렇죠. 30kg라는. 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체중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애들이 체중이 좀 많다. 그래서 소화 비만으로 가기도 하고 소화 비만인 아이가 사춘기가 빨리 올 수가 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냐? 단백질 과잉. 단백질을 많이 먹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죠.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만큼 줘야지 적정량인가를 항상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침 먹죠. 학교 급식 먹죠. 집에서 저녁 먹죠. 이 하루 3끼 중에 뭐 간식 먹을 수도 있죠. 이 하루 3끼나 4끼 중에 아이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음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1학년 애들인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스트레스 없을 것 같죠. 잘 모르겠어요. 맨날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그 아이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현을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외부적인 압박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인식하는 아이들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몸과 마음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더더욱.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선생님 말 잘 들었니? 친구들이랑 잘 지냈니? 그러니까요. 다 스트레스죠. 학교 가는 것도 힘들죠. 물론 학교 생활을 재밌어 하는 애들도 있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일종의 스트레스의 원천일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들 사이 관계,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앤디님은 없었나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사람 관계 사이에는 항상 뭔가 갈등 요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재밌었어, 즐거웠어, 아 친구가 뭐 해줬는데 좋았어, 그 정도지. 자기가 좀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자기가 어떤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표정 하나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웃는 표정인지, 굳어 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피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아이가 그 머뭇거리는지, 이런 걸 보면 아이가 스트레스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다가 진맥을 하고 딱 얘기를 한마디 던지면 눈물 뚝뚝 떨구는 애들 자주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랐다,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 아이들 키 성장 관리를 위해서 네 번째 팁인데,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로 약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아이한테 편한 시간, 아이가 이제 뒹굴거나 멍 때리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 못 보시는가 봐요. 그 상황을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라도 막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거나, 너 책 보라고 하거나, 뭐 숙제하라고 하거나.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이 스스로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시간 30분, 1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사춘기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해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앉아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굳어가는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근데 허리 굽어진 거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허리만 굽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첫 번째 반응이 거북목이 돼요. 목을 이렇게 빼고 핸드폰을 자꾸 봐요. 그냥 이렇게 봐도 잘 보이는 거를 굳이 눈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책 볼 때도 똑같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까이 보던 아이들은 책을 볼 때도 가까이 봐요. 눈이 나쁘거나 시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게 집에 가면 핸드폰을 못 볼까 봐 길에서도 보고 뭐 화장실 가서도 보고 뭐 빨리빨리 보려고 더 이렇게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가 점점 이렇게 이제 거북목처럼 목이 길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정자세로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힘들어요. 등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이렇게 기대요. 점점 기대다가 어떻게 돼요? 누워요. 이제 옆으로 누워요. 그럼 우리 몸은 상자 같아요. 상자인데 상자가 반듯하게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상자를 약간 옆으로 눕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찌그러지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몸이 틀어져요. 몸이 틀어지면서 척추도 휘고 골반도 틀어지고 다리도 휘게 돼요. 그럼 어때요? 키 성장을 위한 그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척추가 휘거나 그 골반이 틀어져 있는 애들 보면 키도 좀 덜 커요. 그래서 항상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바른 자세로 볼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뭐 또 바른 자세를 유지시킨다고 그럼 또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딱 바른 자세로 한 20분, 30분을 유지하면서 책을 보고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게 어쩌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키 성장을 위한 5가지 팁. 첫 번째, 잠자는 거.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단백질.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 바른 자세. 이 5가지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잘 관리해 주시면 키 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유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이거는 진짜인가요? 일단 맞죠.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크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런데 우유 섭취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유 마시면 배 아프다, 뭐 또 장에 탈이 나고 그런 애들, 또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우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유는 키 크는데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유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유를 꼭 무슨 그 성장 호르몬 같이 아니면 키 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어떤 그 절대 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많은 음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유를 못 마시면, 우유를 먹지 않으면 키가 안 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유 말고도 우유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유는 좋은 음식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거는요, 우유 속에는 뭐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칼슘이 액체 속에 녹아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시면 칼슘이 아이들 몸에 조금 더 잘 흡수가 될 테니까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럼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니까 우유 대신 뭐 멸치, 또 이제 해조류, 멸치나 해조류에도 칼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가 아이 몸에 좀 많이 있어야 칼슘이 잘 흡수가 돼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아지느냐? 그냥 밖에서 30분 뛰어놀면 돼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밖에서 30분, 많이도 아니에요. 30분만 뛰어놀면 그 아이가 필요한 분량의 칼슘, 그 비타민 D는 충분히 몸에서 생긴다. 뭐 굳이 비타민 D 영양제를 먹네 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요. 또 비타민 D가 어떤 음식에 맞냐 그런 거 따질 거 아니고 그냥 밖에서 팁 하나. 햇볕에 그을린다고 선크림 발라주거든요. 그쵸. 그러시죠? 나가기 전에 이제 그쵸. 선크림을 바르고 또 나가죠. 아이용 선크림.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나갈 때, 야외 나갈 때요. 아이 얼굴에 선크림 발라주시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는요, 햇볕을 이렇게 쬐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외선이 차단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러면 그을리는 대로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놀았던 그대로.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정리를 드리면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칼슘 때문에 그렇다. 칼슘은 우유 말고도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중요한데 비타민 D는 야외에서 30분만 있어도 충분히 생긴다. 다음 질문은 부모가 키가 작으면 아이도 작다. 키는 유전이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딜레마죠. 또 저는 제 동생은 저보다 15cm 크거든요. 근데 오, 부모님보다 저는 또 커요. 그쵸. 근데 부모님 동생, 세대보다는 커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은 이제 외탁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친탁한 것 같고 그럼 한 세대를 건너서 이게 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참. 유전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유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 통계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다 이제 수치가 다른데, 이제 환경이 7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유전이 70% 작용한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미니멈으로, 아니면 이제 유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 인스타 댓글창에 키 유전이지, 유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유전 맞아요. 유전이라고요. 유전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평균 키는 161 정도 돼요. 유전이 70이고 나머지 30%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꾸 유전 하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지만, 유전을 절대적으로 보고, 환경이 30%라고 얘기했을 때, 30%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8cm 정도 되는. 그쵸. 48cm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2m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161cm를 평균 키로 봤을 때 평균 키 161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48cm가 소중하다는 거죠. 엄청 큰 거예요. 48cm면. 그래서 환경 관리를 잘 안 했어요. 48cm가 아니라 30cm 클 수도 있고. 환경 관리를 잘하면 48cm가 아니라 55cm가 클 수도 있고. 이게 평균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 얘기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30%가 소중하다. 30% 거의 50cm잖아요. 이 50cm에 영향을 주는 이 환경 관리를 안 하면 작은 키가 될 수도 있다. 환경 관리를 좀 더 잘하면 더 큰 키가 될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